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2023학년도 버전입니다. 새로운 버전.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강의죠.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의구심이 들 거야. 아니, 내가 한국인인데 내가 지금 어휘를 몰라서 국어를 못 하는 거야? 내가 굳이 어휘 강의를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들 영어와 국어의 공통점이 뭐죠?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뭐부터 하죠? 어휘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국어 공부할 때는 어휘를 신경 쓰지 않고 바로 그냥 독해, 시 배우고 소설 배우고 비문학 배우고 문법 배우고 화법 작문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어휘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분명히 그런 생각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강의를 왜 만들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국어를 잘 못할까? 난이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등급컷이 낮게 나오는 걸까, 국어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야. 여러분들이 활자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죠.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다방면에 걸쳐서 독서를 하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라 화면에 익숙한 세대야.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요즘 수능 국어에 출제되는 그런 지문에 나오는 어휘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휘의 수준을 넘어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 애들이 국어를 잘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휘력 때문이더라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른 국어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본 결과 다 같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요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독서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휘력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어휘가 그렇게 부족하면, 어휘력이 부족하면 어휘 강의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많은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 하셨겠죠. 근데 어휘 강의를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어휘 교재를 제작한다라는 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어휘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영어 어휘 강의는 많이 듣는데 국어 어휘 강의를 누가 듣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이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거의 모든 사이트 다 뒤져봐요. 국어 영역에 어휘 강의가 있는지 아마 없을 거야. 근데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수능을 잘 본, 수능 국어 1등급을 맞은 학생들 나중에 다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 너는 선생님 커리 중에서 뭐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디? 애들이 어떤 애는 국이공, 어떤 애는 타임어택, 어떤 애는 최고난도 과정, 어떤 애는 파이널 모의고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선생님,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휘, 그 어휘 강의가 도움이 제일 많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떤 애는 이런 얘기도 해. 이거는 제 인생 강의입니다. 저를 유식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수능 국어만을 잘 보기 위한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유식해져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좀 똑똑해진다고.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함이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해도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나 어휘력 안 부족하다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자 일단 이것부터 잘 봐요.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이라고 붙어 있지. 다시 말하면 이 어휘 강의는 수능에 출제되는 그 어휘 문제 한 두어 문제 나오는 그걸 맞추기 위한 강의가 아니야. 근본적인 지문 독해력을 높이기 위한 어휘 강의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022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 28번에 31번에 보면 박태부전이라는 고전 소설이 출제가 됐었어요. 지문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지문에서 그냥 아무데나 한 부분 딱 끊어갖고 지금 보여줄게. 알겠지? 여기를 같이 읽어보면서 본인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봅시다. 참 같이 해볼게요.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세. 벌써 막히지? 왜? 이런 단어. 판서? 선생님 지금 글씨 쓰잖아요. 판서 그거겠니? 그게 아니겠지. 노복 등을 거느리고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김노복 씨인가? 그거겠니? 아니겠지. 이런 게 문제라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런 게 팍팍 머릿속에 떠올라야 그래야 지문을 매끄럽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자, 더 읽어볼게요.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외듯 하더라. 장안 애연하며 모르겠잖아 솔직히. 이런 것들이 아는 애와 모르는 애는 이미 독해력 자체에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더 읽어볼게. 자, 애통하다, 측량 없다, 초종래로 극진히 한 후에 체단으로 염습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들 잘 봐.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 없더라. 초종래로 극진히 한 후에 체단으로 염습하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이렇게 읽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니까 분명히 지문 읽을 때는 뭔 내용인지 아는 것 같았는데 문제 풀면 다 들리는 거야.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 어휘력 부족에 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일문, 각설, 중전. 중전 정도 좀 들어봤죠? 중전마마. 정배, 철봐. 태보를 정배후. 정배가 뭔데? 네 친구 정배일까? 그게 아니겠죠. 도대체 정배가 뭔데? 심신이 산란하여 미복으로 순행을 하셨다. 명월은 월색을 희롱하며. 잘 봐. 선생님, 희롱하면 알아요, 저. 너 왜 날 자꾸 희롱하니? 그거 아니에요. 그걸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어휘. 잘 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말들을 선생님이 다 동그라미 쳐봤어. 상, 은신하다, 주상. 상은 누구고 주상은 누구야? 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불명하여 원정에 내치셨다. 외관, 군이 신충이 없다. 군이 신충이 뭔데 없는 거야 도대체? 부자 자효, 가련하다, 사직, 흥망성쇠, 불관하다, 당상부모, 심산, 궁곡.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성군. 자, 잘 봐. 얘 지금 몇 줄 되지도 않아. 둘, 넷, 여섯, 여덟, 10줄 정도인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진짜 관대하게 봤을 때도 모를 만한 말들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친 게 이 정도야. 선생님 어휘풀이 주잖아요. 너 작년 수능시험지 찾아봐. 이거 어휘풀이 없어. 어휘풀이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표시 하나도 안 돼 있지. 과연 여러분들이 제대로 독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 영어는 다른 나라 말이니까 어휘부터 공부를 해야지 당연히. 근데 국어는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어휘 공부를 해? 한번 보세요. 이거 영어보다 더 심한 거 아니니? 한번 본인이 양심적으로 한번 본인이 어느 정도를 지금 이 중에 아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 이게 영어랑 다를 게 뭐야? 영어랑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뭐를? 내가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걸.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인정하면 제가 너무 멍청해집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들이 멍청하게 볼까 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 지금은 어휘력이 좀 딸리고 멍청할 수 있어. 근데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시험장에 가자. 이게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단순히 어휘 문제 2개 그거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이 강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에서 34번에는 작년 수능에 탄군가란 작품이 나왔는데 여기도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와. 춘일이 지지하여. 춘일이 지지해. 이런 말. 과연 본인은 알고 있는가? 동린의 쟁기였고 서사의 홈이었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말들이 어휘풀이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죠? 올벼시 한 말은 기장, 피, 조팥, 하나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살. 하나한? 몇 줄 안 되는데 모르는 말이 이렇게 있어. 여러분들 영어 독해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막 껴있다고 생각해봐. 과연 그 문제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출 거라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배틀북, 세시, 상망, 내빈 왕객, 궁귀, 여의다, 후량을 갖추다, 길하다, 원노하여.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고전문학이잖아요. 그거 고전문학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비문학도 준비를 했어요. 잘 봐. 일단 인정은 되지. 고전문학은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합법작문이나 비문학, 독서 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문제 틀린 애들 보면은 어휘력 부족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야.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고전문학처럼 한자어가 막 섞여 있진 않잖아. 그런데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아씨, 이해가 안 돼. 이거 다 한글로 써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이래서 답답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그럼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직접. 작년 수능 10번에서 13번 독서 영역 비문학의 경제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몇 줄 안 돼?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랑. 기축통화는 시작하자마자 기축통화는 이거 어휘풀이 없어. 기축통화. 선생님, 기축은 뭐죠? 통화 여보세요 이건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환율이 뭐예요? 아이 선생님 저 알아요. 달러하고 우리나라 돈하고 이렇게 어설프게야 알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지문이 매끄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더 읽어보면은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일단 재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꽤 많아요. 재화? 들어봤는데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시험장에서. 경상수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적자, 흑자. 적자 선생님 적자 알아요? 저 적자 났다 적자. 흑자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국제 유동성의 공급? 이건 무슨 말이지? 어휘풀이 없다니까 이거. 유동성, 국제 유동성, 그리고 과잉 공급, 준비 자산이 뭔지, 고정 환율 제도는 뭔지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야. 이게 지금 독서 영역 비문학 지문인데도 요 8줄 안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말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과연 이거 읽고 나면은 머릿속에 뭐가 남을까? 여러분들 항상 문제 풀 때 보면 특히 독서 영역이 이렇죠. 이런 식으로 읽고 중간중간 모르는 말이 나와서 짜증이 나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아.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일단 읽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보면 각 선택지에서 묻는 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뭘 어떻게 해? 다시 읽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도 안 되지 당연히. 왜?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한 이 문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엔 남지 않아요. 왜?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문제인 거라고, 이런 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어휘 강의를 만들게 된 거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어휘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 문맥상 ABCD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은 이런 어휘 문제. 그리고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런 어휘 문제. 이런 어휘 문제들도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죠. 근데 잘 들어. 이 어휘 문제를 맞추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강의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다? 이거다.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게 이 강의의 목표예요. 알겠죠? 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들 이제 파악이 됐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어휘력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휘 공부를 따로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그것도 한다고 해도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어휘 시험 본다 그러면 그것만 그 주 그때 살짝 외우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체계적으로 어휘 공부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지. 그죠? 인정이 되죠, 이제? 자, 나는 괜찮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 말고 너. 알겠죠? 본인은 괜찮은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일단 어릴 적에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어휘력이 좀 부족하진 않은가? 좀 본인에게 관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랐는지. 피디님은 책을 많이 읽었나요, 어렸을 때? 그렇대요. 굉장히 건방지죠. 책을 많이 읽으셨대요. 그렇죠. 저 피디님은 대학원을 다니시는 피디님이니까 똑똑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 피디님이야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그렇고 여러분들은 미디어 세대잖아. 활자 세대가 아니라. 책 많이 안 읽었죠, 솔직히. 그래서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다음 지문 읽을 때 어휘 때문에 독해가 잘 안 되지는 않는가? 읽다가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건 무슨 말인지? 이러지는 않는지. 국어 영역 문제를 풀 때. 알겠죠? 자, 그다음 지문 이해는 됐는데
선택지에 나온 어휘의 의미를 몰라서 문제 틀리는 경우는 없는지. 영어도 이런 경우들 있잖아. 독해 잘 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지를 딱 봤는데 우와,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모르겠어. 답 못 찾죠. 국어도 이런 경우들이 없을 것 같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이러지는 않는가? 자, 다음 고전문학 읽을 때 아까 고전문학 봤죠? 그 외계어 같은 고어 표기나 한자어 때문에 내용 파악이 잘 안 된 적은 없는가? 내신 공부할 때도 고전문학 같은 거 본인이 스스로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옆에 해석되어 있는 자습서 같은 걸 펴놓고 한 줄 읽고 해석 보고 한 줄 읽고 해석 보고 이러지는 않는가?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시험장에 갔을 때 해석본이 없으면 어떡할 거니? 이러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문맥적 의미나 사전적 의미 이런 어휘 문제를 모의고사 볼 때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거 틀리면은 1등급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이 중에 혹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어휘력부터 키우는 것이 국어 공부의 시발점 무슨 강의 제목 같네. 국어 공부의 시작이라 이거야. 알겠어요? 국어 공부의 시작은 어휘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어휘 강의를 만들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휘력만 키워도 이거는 선생님 현장 강의 수강생들을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10점은 오릅니다. 진짜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현장 강의 친구들은 이 교재를 몇 번을 보냐면은 현장 강의 학생들은 이 교재를 5번을 봐요. 수능 볼 때까지 이 교재를 5번을 왕복으로 본단 말이에요. 5번을. 그러고 나면 애들이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지문 읽는데 모르는 말이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점수 상승으로 직결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영어 독해를 하는데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씩 있었던 애가 어휘 공부를 통해서 그 지문 안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게 됐어. 점수 당연히 오르겠죠? 국어 영역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강의의 목표는 하루에 10분 투자로 어휘력을 급상승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선생님, 뭐 강의가 10분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이 어휘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쫙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쳐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획기적으로 생각을 했어. 아, 애들이 짜투리 시간에 이걸 들으면서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어휘력이 빵빵해지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자. 그래서 선생님이 기획을 한 게 뭐냐면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즉 이 어휘 강의는 한 강당 주제별로 진행을 할 건데 한 강당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루에 한 개 정도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 없어.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수학 공부 같은 거 막 하다가 수학 문제 풀다가 머리 아플 때 뭐 이럴 때 한 10분씩만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강의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수능 국어 필수 어휘를 쫙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주제별로 돼 있습니다. 일단 영역별로 나눠놨어. 고전 시가, 고전 산문, 뭐 비문학 안에서도 비문학,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쫙 영역별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주제별로 나눠놨어. 예를 들면 고전 시가 주제별 필수 어휘를 한번 선생님하고 배워보자. 고전 시가 최중요 어휘, 인물과 관련된 어휘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가임 무슨 뜻이죠? 객자 들어가면 뭐지? 고공이 뭐야? 고인이 뭐야? 고인 선생님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자,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물과 관련된 어휘들. 자, 그다음에 자연과 관련된 고전 시가가 많지? 거기에 잘 나오는 어휘들. 건곤이 뭔지, 경자 들어가면 뭔지, 림자 들어가면 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거야. 알겠죠? 그다음 뭐 정서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들. 괴다가 뭔지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오는 어휘들이지. 이런 걸 주제별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야. 인물 호칭과 관련된 말들. 경들은 들으라. 그 경은 도대체 누구냐? 군자를 본받아야 한다. 군자가 정확히 뭔데? 내외가 안과 밖이란 뜻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를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할 거야. 그다음 전쟁과 관련된 어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군담 소설 들어봤죠? 그런 소설이 나왔을 때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군율, 군령,
멸하다 막 이런 말들 같이 배워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유교 사상과 이게 지금 일부만 보여주는 거야. 유교 사상과 관련된 어휘.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신하야말로 간언이 뭔데? 뭐 이런 말들. 그다음 뭐 공명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자성어 속담도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선생님, 요즘 수능에 한자성어 안 나오잖아요. 한자성어가 없어진 건 아니야. 분명히 수능 출제 매뉴얼에 보면 어휘력 평가 요소 중에 한자성어가 있어. 근데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고전문학 지문 안에 들어있지 이런 말들이. 그래놓고는 어휘풀이를 안 줘버리는 거잖아 이거. 그래서 한자성어도 우리가 좀 공부를 같이 해볼 거예요. 속담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독서 영역, 비문학도 영역별로 예를 들면 인문지문에서 잘 나오는 말들 가설이 뭔지 감화시키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개연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개연성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경외심이 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란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 사회 영역 같은 경우에 경기가 과열되었다. 무슨 말이냐? 경제적인 행위, 경제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경향, 뭐 고지 막 이런 것들, 법, 경제, 정치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럼 과학 지문에 잘 나오는 말들, 뭐 RNA는 뭐고, pH 되게 많이 봤죠? 이과 학생들은 알겠지만 문과 학생들이나 예체능 학생들은 pH?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영역이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앞에 있는 걸 제대로 공부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알겠죠? 영역별로 테스트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박살내기라고 해서 이제 어휘 공부를 쫙 하고 나서는 수능에 출제됐던 모든 어휘 문제를 다 풀 거야 선생님하고. 수능에 출제된 모든 어휘 문제를 다 풀어버릴 거다. 알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 박살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교재 하나하나가 크기도 손바닥만한 크기죠. 여러분들 선생님 얼굴이 손바닥만 해갖고 다 가려지네 이게. 교재 자체가 손바닥만 해요. 이거 작은 교재인데 이걸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책만 구해서 보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들죠 솔직히. 그래 책을 구해서 책만 구매해서 앞에부터 내가 볼게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과연 네가 볼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의로 만든 거야. 선생님도 처음에는 교재만 만들고 이거 강의를 안 했었어. 그랬더니 교재는 날개 돋친 듯 팔려. 교재를 애들이 많이 사. 그래놓고는 책을 깨끗하게 두어. 본인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그 어휘의 의미를 굉장히 풀어서 쉽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예문이 다 수능에 출제됐던 예문들이거든. 그 예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때 수능에는 이 예문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지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볼 거야. 그리고 어떤 어휘가 나왔을 때 그 어휘가 머리에 잘 들어가도록 동의어나 또는 반의어나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다 수업 시간에 알려줄 거예요. 이해되죠? 왜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어휘 강의를 도대체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머릿속에 때려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업은 굉장히 좀 짧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진행이 될 거야.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는데 국어 1등급의 필수 전제 조건이 바로 어휘력입니다. 이 강의 진짜 똑똑한 친구들은 분명히 느낄 거야. 아, 이거다.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느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어휘력을 쫙 올려가지고 최소한 지문 읽을 때 모르는 말 하나도 없게 읽으면서 이해가 다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OT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강의에서 봅시다.